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갈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나서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틈틈이 여러분들 고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드려놓고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싶어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라는 거죠. 우려감이 있고 희망이 있을 뿐이지 뭔가 뚜렷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뚜렷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야 될지 도대체가 그리고 내려가야 될지 도대체가 이걸 지금 갈피를 못 잡겠죠. 그래서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야 하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따라 휩쓸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눈치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사도 될까? 내가 지금 팔아도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 보는 장세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딱히 이렇다 만한 호재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난 작년이죠. 작년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도 힘했을 것이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증시가 약간 조금 루즈해졌을 때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사야 되는 적기가 아닐까라고 드디어 사도 되나라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다가 이젠 더 이상 못 참아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 뚜렷한 악재가 없으니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기회인 것처럼 자꾸 보여질 수는 있으나 충격을 한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차트의 움직임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차트도 약간 변동폭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폭 자체가 점점 이렇게 확장형으로 증가하고 있는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아래쪽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아래쪽 변동폭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는 추세 하락부를 무너뜨리는 붕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격이 한번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악재인 것처럼 포장된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줘서 물량을 뺏는 구간이 한번 나와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이 충격이 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기회가 되었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을 조금 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역시나 신규를 통해서 신규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그거 오면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거 오면 큰일인 것 같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과 각국 은행들이 물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금리 올려야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요. 경기를 살려야 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를 막아야 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라면 그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 인플레이션은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가 남죠?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남게 됩니다. 경기 침체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은 올 수밖에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다들 알 거예요. 물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뭔가 경기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고 계실 거고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히 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이자 증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기업들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서민들, 우리 직장인들도
연준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에 들어가는 돈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안 쓰니까 또 기업 매출이 줄어들 거고, 기업 매출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 많아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갔으니까 영업이익이 안 날 거고, 그럼 사람들에게 돈을 못 주고 사람들 필요가 없어질 거고 구조조정해야 될 거고, 그럼 사람들도 돈이 없고 잘 안 벌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자 또 내야 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게 경기 침체가 무섭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바로 금리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준과 각국은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금리 상승해도 괜찮으니까 물가 잡을 거야. 혹은 경기 침체 오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해. 그냥 물가 상승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자꾸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안심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 1월부터 해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준 믿지 마세요. 연준은 우리를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하거나 개미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준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괜찮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역시나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그 하락세라는 게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은 줄 텐데 그 반등의 시기가 머지 않은 것 같다. 그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긴 침체 기간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하지 못했던 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빠져내려갔다 갔을 때 또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 못하면 어떡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는 놓치더라도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현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도 잡고 다음 기회도 잡으면 되니까 샀다 팔았다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하락장이라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뭐 일개 전문가가 어떻게 그런 걸 다 맞추겠습니까? 예측인 거잖아요. 분석인 거고. 이 분석과 예측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은 제가 짜는 전략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만 계속 재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맞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이야기 들으면 자꾸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올라가서 뭐 전고 좀 뚫고 4천까지 갈 거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누군가 이야기 들으면 지금부터도 계속 떨어질 거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누군가 이야기 들으면 저처럼 반등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이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민되실 때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하죠.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 또는 뭐 식음료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런 쪽들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고 있는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제 전망을 듣고 나면은 쟤는 맨날 떨어진다고 그래, 그럼 내 종목 어떡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N게임이요. M게임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300원에 10%요. 8,300원에 10%요. 네. 일단 M게임, 저는 게임 관련주를 좋아해요. 저는 게임을 원래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자기 관심 분야가 원래 보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반도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 가지게 되고, 뭐 LED, 뭐 LCD 이런 뭐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쪽을 보게 되고, 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쪽을 보고, 화장품, 뭐 또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는 좀 더 깊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게임 관련주는 앞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산업인데, 문제는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좋은 산업인가 아닌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이 좋고 말고 업황이 좋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식에서는. 실적이겠죠? 아니요. 지금 밑에 보면은 종목명이 적혀 있죠. M게임 하고 3개 적혀 있어요. 그죠? 네네네. 저 초록색 바탕에 저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밖에 나왔어요. 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에 사셨어요? 8,300원에.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뭐예요? 8,300원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아, 가격. 가격. 네. 네. 우리는 얼마에 샀냐가 더 중요해요. 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TV를 안 보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게임과 같은 차트 모양은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헤드앤숄더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세요. TV 방송을 나중에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사람 머리와 어깨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새를 우리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불러요. 뭐 TV를 안 보고 계시니까 그냥 이야기로 듣고 계시니까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들으시면 돼요. 네네네. 그런 기업을 가지고 사서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매매하는 이런 기술적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런 자리에서는 중요한 건 8,3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때까지 나와줬단 말이죠. 최근 1년 동안은.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네. 나왔던 자리니까요. 반등이. 근데 저기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으로 내려가서 앞으로 올라올 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자꾸 더 떨어지고 하는 일이 발생돼요. 그때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니 N게임 실적도 좋고 좋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이해가 되죠? 네네. 그래서 8,000원짜리가 저는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8,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짧게 보고 한 10,000원쯤에서 매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네.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장기 투자 지금 이런 가격에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트나인, 뭐라고요? 비트나인이요. 귀뚜라미요? 비트나인. 비테나임이요? 비트나인. 비트나인이요? 예, 예. 비트나인. 빨리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비트나인.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000원에 30%. 16,000원에 30%요? 네네. 뭐 사신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죠? 한 달? 맞아요. 옛날부터 보던 거예요. 근데. 더 옛날부터 보는 기업을 사셨으면 좋았는데 이거 2021년 11월에 상장됐죠. 그죠? 네네, 신규. 네, 신규 상장주는 제가 사지 말라고 정말로 노래를 많이 불러요. 네네. 언젠가는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좀 편말을 좀 갖고 올까 봐요. 신규 상장주는 손대지 마세요라고요.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상담을 하면요. 사실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제품으로 치면 신제품이거든요. 신제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압니까?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네네. 그리고 비트나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이 되기 전에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회사였던 게 상장이 되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비상장 주식회사일 때도 주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장된다는 이슈는 이 기업에게는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호재요. 호재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다 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네. 상장시키는 그 순간 이 비트나인이라는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일 때 기업이 좋고 나쁘면 상관없어요. 어떤 기업인지도 상관없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장한다는 이슈는 그냥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멩이를요 금덩어리로 바꿔버리는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나인이 어떤 기업이고 뭐고 간에 상장한다 했을 때 주가는요 폭등해서 그냥 고가 찍고 그냥 상장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장하는 그 순간부터 얘는 비싸요. 그냥 얘가 상장된 이유로 비싸다 안 비싸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싼 거 같아 해서 파니까 내려가고 아니야 싼 거 같아 하면서 또 사니까 올라가고 이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앞으로도 뭐 계속 좋다는 보장도 분명 없을 거고, 그죠? 소프트웨어 이런 거만 하고 데이터베이스 좋아 뭐 하고 있는 거 뭐 앞으로 좋겠지, 좋으니까 상장시켰겠지.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도 실적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12억이 나오고 있는데 적자 9억에서 12억 났는데 앞으로도 네가 뭐 12억에서 20억, 30억, 40억, 50억 그리고 100억까지 올라간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이 가격은 뭐다고요? 일단 비싼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타라는 걸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차트를 잘 봐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항, 지지, 추세라는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호가의 움직임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매물대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비트나인이 어떤 기업인지보다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 기업을 갖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싸워야 겨우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곳인데 아무 자격이 없으면 무조건 돈을 잃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뭐 매수하셨겠지만 지켜봐서 투자할 만한 어떤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고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격이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자리 잡는 거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13,000원짜리가 지지가 됐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상을요. 여기는 예상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가 판단력이 얼마나 좋은가예요. 예상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예상은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아닐 때 지난주 금요일처럼 급등 나왔을 때 바로 본전이라든지 그런 정도에서 아니다 싶을 때 빨리 팔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움직임이다. 그래서 저는 본전에서 더 못 간다 생각이 든다면 빨리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비트나인 투자하실 거면은 2년 정도 지켜보다가 가격이 정말로 자리를 잡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만돌.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47,025%인데요. 네. 근데 이게 가지를 안 돼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사자마자 어제 밑으로 가지를 않고 47,000원에 20%요? 25%. 25%. 이건 수익 중이시잖아요. 아니, 47,000원인데 지금 지금 53,200원인데요. 아니, 54,700원. 네, 54,7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럼 54,700원에 25%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거네요? 예, 그럼 한 달 안 됐네요? 안 되지. 네, 주가는 올라왔을 때 사면요, 사자마자 간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올라왔을 때 사면 끝난 거예요. 주가는 내려갔을 때 사는 거지 올라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왜 개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고 내려갔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고 숨을 들여 마셨으니까 내뱉는 거고 내뱉었으니까 들여 마시는 건데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사는 이유를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시청자님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요.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전에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올라왔던 종목을 사니까 물리는 거라고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종목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원래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이 그렇게 뭐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좋다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부품 업종이 왜 안 좋냐 하면은 완성차를 팔아내고 있는 기업들은 좋을 수 있어요. 현대차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수출을 할 거니까 달러 벌어오잖아요. 그 부품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만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 부품 업종들은요, 사실상 영업이익이 자꾸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들은 부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와가지고 비싸게 지금 원자재 올라갔는데 그걸 사와가지고 부품 만들어가지고 현대차 이런 데만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와가지고 싸게 파는 형국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런 기업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좋아지는 상황도 아닌데 주가만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이제 뭔가 좀 너무 떼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는 뭔가 이성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차트가 무너지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샀는데 아니면 빨리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51,500원이라 생각을 하고요. 51,500원이 무너진다면 샀는데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그냥 손실 좀 나오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나오시는 게 맞고요. 요게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계단식 상승인데 그거 나와도 한 6만 원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되 51,500원을 손절 자리를 잡으시고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굉장히 기본 아니겠습니까? 강남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강남처럼 될 땅을 사는 게 투자인 거잖아요. 만도처럼 올라간 기업이 아니라 만도처럼 될 땅을, 만도처럼 될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51,500원이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51,500원 기억하시고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MG 제약, CMG 제약이고요. 예, 3,716원에 10%. 3,716원에 10%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좀 제약 중에 조금 취직도 있고, 이랬어. 그럼 제약 중에 실적이 있는데 제약을 사신 이유는 뭘까요? 제약 차트 관련주. 보니까 좀 저점 같아서 제가 내려갔는데. 그래요? 예, 예. 일단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투자하신 방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비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10% 정도면 적당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계획을 하셨든 안 하셨든 10% 들어가신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네네. 내가 사는 자리가 저점일 리는 없어요. 앞으로 평생 투자하면서 내가 사는 자리가 저점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제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물론 저도 사자마자 급등 나와서 수익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최저점을 사는 일은요. 없어야 해요. 없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매수가를 낮출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분할 매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사는 거죠. 그럼 매수가가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비중이 10%가 딱 적당하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 바이오가 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뭐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좀 연구가 있으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약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 거 잡으신 것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투자라고 하는 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에서 특히나 이렇게 저점에 투자하시겠다라고 각오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는. 방금 상담은 네네. 만도였어요. 만도를 보면 올라와 있는 걸 사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올라와 네네. 있는 건 사람들이 북적북적 완전히 난리가 난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수기니까 어때요? 빨리빨리 사람들 만나가지고 팔아먹고 치킨도 팔아먹고 맥주도 팔아먹고 모자도 팔아먹고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 바빠요. 할 게 많고 바쁘고 정말로 판단이 빨라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비수기예요. 비수기. 비수기인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어때요? 성수기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익이 안 나요. 네네. 그래서 고점 투자, 제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봉 매매라는 게 있고 음봉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다는 아니에요. 양봉 매매가 맞을 수도 있고 음봉 매매가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음봉 매매를 하면서도 자꾸 빨리 올라오길 바라거나 뭔가 시간 투자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매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양봉 매매를 하면서도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식이 부족하면은 독이 되는 것처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는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CMG 제약뿐만 아니라 전 제약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라인 매수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저가인데다가 올라갈 메리트는 정말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 모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가지고 막 100% 사면 좋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점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저점을 낮춰가는 자세로 모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저도 모르는데 어디서 뭐 더 사라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매수가 3,700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2,700원짜리 정도가 약간 멈출 수 있는 자리, 저기선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드니까 저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거고요. 저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또 2,100원에서 2,200원짜리가 또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서 또 추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갈수록 그냥 매수가를 자꾸 낮춘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겁게,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고점을 모르니까 분할 매도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네네. 얘는 뭐 하시면 되냐면 올라올 때까지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과 비중을 늘려가는 작업, 그리고 기다리는 작업만 3개만 할 줄 알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잘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멈춰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강연들 언제 열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죠. 오늘 오후 8시에는 제가 하게 되는데 검색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유튜브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이름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나 문현진 볼래, 나 김두호 볼래, 황민혁 볼래, 뭐 김영구 볼래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 오후 8시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왜 제가 경기 침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득을 제가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설득된다면 전략에 따라와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같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질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역시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CJ ENM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CJ ENM이 바닥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바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교만이에요. 굉장히 거만이고요.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TV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 그 워렌 버핏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끌어올리지 않을 거면 바닥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끌어올릴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시세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닥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사서 모아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CJ ENM은 지금 2009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샀던 사람이 아니고선 전부 다 손실 중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2009년 이전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009년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전부 다 손실 중인 자리예요. 근데 손실 중인 자리인데 거래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손실 중인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저는 세력이 손실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개미만 팔고 있는 거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팔고 있는 자리다. 그 말은 어찌됐든 누군가는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보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여기 때까지 고생했구나, 이제 내가 물릴 테니까 나한테 팔아주렴 하고 있는 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순 심리를 이용을 한번 해보고 이해를 한번 해볼 때,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 컨텐츠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저점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바닥이라기보다는 바닥 부근, 바닥 즈음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할 매수인 거예요. 내가 1차 매수가 어디서 하는지를 겁내지 마세요. 비중만 조절 잘 하시면은 사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봉매매가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리질 못해서 사람들 수익을 못 내거든요.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음봉매매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떨어진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초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언제 올라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라오기 전까지 모아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올라갈 때까지 난 가져가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네요. 키움증권 15,000원인가요? 105,407원인가요? 네, 105,000 점이 이상한 데 찍혀 있네요. 105,407원. 30% 비중이네요. 자, 그래서 상담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증권주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 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져 내려간다면 당연히 더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더 내려가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제 예상이 맞는다면 제가 오프닝 때 말했죠. 지수가 내려가는 게 주구장창은 아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렸죠. 제 예상이 맞는다면 이 증권주들도 충격을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정말 큰 마음과 뭐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희망적인 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져가지고 수수료 파티를 한 것뿐인 거지 앞으로 그럴 건가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 2020년, 2021년에 막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따끔한 맛을 봤어요.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이거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겠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점점 불거져 나갈 것이다.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커질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럼 증권사에게는 악재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탈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30%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단기 반등 시 일단은 목표가는 본전 탈출을 노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셈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네요. 17,20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지 손절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요 아셈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투자하신 지는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는 신규 상장주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 뭐 필름형 접착제를 만들고 있고 의류 뭐 자동차 천장제 맞추는 뭐 이상한 뭐가 본드 만든다. 뭐 접착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기업이 뭐 지금 뭐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기업이 안 중요합니다. 상장되면 그냥 고가예요. 이렇게 상장되었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적인 차트 움직임을 보거나 내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결단력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담 내용을 보세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손절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만두에서 말씀드렸죠. 올라온 거 사지 마세요 했는데 올라온 거 사가지고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담 방송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반면교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를 보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안 해도 이런 큰 손실은 안 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고생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고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 사면 수익 나겠지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익 나는 경우보다 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반등이 나가려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쌍바닥이라는 걸 그려내야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쌍바닥을 그리려면은 13,000원짜리가 지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계단식 하락으로 또 떨어져서 10,000원 언저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 나간다면 16,000원, 16,500원이나 16,000원 정도까지 16,000원에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16,000원에 탈출하는 걸 목표로 잡아보시고 밀린다면 13,000원 손절 혹은 저 아래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전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대한전선. 대한전선이고요. 2,270원. 네. 30%. 2,270원에 30%요. 예. 제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좀 들으셨나요? 아니면 방송 안 보고 있다가 전화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방금 봤네. 방금 보셨어요? 방금도 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온 거 사지 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올라온 거 사면 고생해요. 이건 그냥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고생하고 싶어서 안 달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끔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온 거 사면 무조건 고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급등한 거 사면 무조건 고생이에요. 물려요. 왜냐하면 급등이라는 게 지속되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경우는요. 100개의 종목이 있으면 한 3개, 4개밖에 안 돼요. 그럼 확률상으로는 3, 4%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 4% 빼고 나머지 96% 정도에서 97%의 종목은 어떤 종목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급등에 다 빠져버려요.
그럼 우리는 급등했을 때 수익 날 가능성 3%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고 하면은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냥 뭐 방송 돌려봐도 좋다는 이야기, 뉴스 돌려봐도 좋다는 이야기, 뭐 종목 토론방 들어가도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전부 다 달려들다 보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흐름, 인기가 꺼지고 나면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더라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냥 지켜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 인기가 남아있으면 한 번 더 튀어오를 거고요. 인기가 끝났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지 남아있는지는 우리가 일일이 투자자들의 지금 문을 두드려가지고 인기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대한전생이 좋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는 심리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기준을 잡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뭐 11선, 21선 타고 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져가 보자. 또 11선을 보자, 5일선을 보자. 아니다 RSI 지수를 보자. 뭐 아니다 MACD를 보자.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조지표보다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전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은 2,000원입니다. 2,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올라갈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0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들어야 돼요.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한 번쯤은 인기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 튀어오를 때 저는 2,300원이라든지 그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되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주식 관련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최소한 5권을 읽어보세요. 그거 아니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MM 네, 매수가 3만원, 네. 20%.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뭐 기대를 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나는 이거, 전쟁 끝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거는 좀만 오르겠네 싶어 그래가 보고 샀는 긴데. 전쟁 끝났네요. 예. 전쟁 끝났네요. 전쟁 안 끝났잖아요. 끝나면 나 오를 줄 알았고. 많이 오른다고 생각. 끝난대요? 푸틴 대통령한테 연락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 그렇게 오래 안 가고요. 올해 내로는 안 끝나겠네. 올해 내로 끝나면 이거는 HMM 희망가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사가 조금씩 모으는 중인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반복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TV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고정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던 게, 주가가 올라오면 거품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가격을 싸게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HM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해상 운송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물류가 뭐 해상 운송값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2,000원짜리 주식이 51,000원까지 거의 25배가 급등이 나왔어요. 예. 주식 시장은 코인 시장, 뭐 비트코인 시장도 아닌데 이렇게 25배까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세를 낸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시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런 거품이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변동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는 싸게 샀던 사람들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팔아먹어야 될 거고, 여기서는 또 우리 시청자님처럼 아우 좋은 기업이니까 앞으로 전쟁 끝나면 안 올라가겠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HMM을 2016년부터 2,000원에 샀던 사람들이 팔 수 있는데 주식 수가 자그마치 4억 8,9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2천만 주 발행되면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얘는 4억 8,9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팔 때 조금 팔면 안 되고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많이 팔아먹으려면 여기서 좋다고 해야지 팔릴까요? 안 좋다고 해야지 팔릴까요? 좋다 해야 팔리죠. 그죠? 좋다고 해야 팔릴 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안 좋은 모습을 부각시켜야 될까요? 좋은 모습 보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HMM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속은 거죠.
여기서는 시세 움직임과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생기면은 그냥 거품이에요. 이런 거품 안에서 그냥 약간 유유자적 이렇게 떠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심리적인 내용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그냥 어디 내가 전쟁 끝나고 올라가겠지, 기업이 좋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막연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보여지는 내용은 이제 다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좋다고 하든 이제 이거는 그냥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는 이거 안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아예 딱 봐도 좋은 건데 뭘. 안 좋다고 하면 안 되지. 좋은데 좋은 가격은 아니다는 거죠. 어찌됐든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이게 한 번에 푹 꺼지는 현상은 없어서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알파벳 N자를 닮았다 해서 N자 반등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왜냐? 시청자님 보셨을 때도 이런 생각으로 사셨을 거예요. 아니 이거 5만 원, 1,000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니까 싼 거 아닙니까? 하고 사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5만 1,000원일 때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 갖고 있었는데 팔고 지금 다시 산 거예요? 딱 올라갈 때 내가 5만 1,000원까지 가가 돈을 그때 많이 벌었어요. 많이 그때는. 벌고 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팔았는데 팔았는데 하고 이제 이거 3만 원 되니까 이제 이 새끼는 또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 또 올라가겠지 그렇지. 싶어가지고 또 사고. 그러니까 3만 원이 싸다 생각하고 샀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안 빠지고 반등 나갈 기미가 생기고 그걸 이용하는 N자 반등 세력이라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 여기가 싸 보이지 주가가 안 빠지지 그러니까 좀 사봐 올라가면 어때 못 팔겠지 하면서 판단 말이에요. 지금은 팔고 또 수익 내고 나가요. 얘들은 또 좋다 하거든요. 올라갈 때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올라갈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들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청자님이 3만 원 사가지고 3만 5천 원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예, 못 팔. N자 반등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N자 반등이라고 부르지만 속된 말로 설거지다고도 불러요. 자기 남은 물량들을 개미들에게 넘겨버리죠. 왜 못 팔 거 뻔히 보이거든요. 올라가면 안 팔아요, 개미들은. 왜? 이거 4만 5천 원 간다, 이거 6만 원 간다, 또 가니까 이제는 더 가겠지. 내가 5만 천에 팔아먹었는데 이거를 이젠 6만 원 팔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팔아요. 그래서 물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양새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올라가다 말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어때요? 수익을 못 팔았으니까 내려가면 또 배 아파서 못 팔고 물리면요. 물려가지고 또 손실 나니까 못 팔고 그렇게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초입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식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심리를 생각 한번 해보시라면 개미가 왜 도대체 물릴까?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물릴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을 얘들이 만들어요. 거기에 당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속지 마세요. 저는 HMM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3만 5천 원대에서 매도하시고 나가는 게 맞다. 속지 마라. 좋다는 이야기에 그거 귀 닫으세요. 눈 감고 귀 닫고 난 딱 수익만 챙기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3만 5천인데 무조건 매도하고. 네, 3만 5천이 아니더라도 3만 4천이든 3만 4천이든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네, 지금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1, S1 74,000원에 20%에. 74,000원에 20%. S1은 비운의 종목이죠. 이걸 왜 사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인식이 안 좋아진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S1이 뭐 하는 기업이죠? 보안 관련주. 네, 보안 관련주. 우리 뭐 마트라던가 어디 슈퍼라던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S1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 S1이 뭡니까? 문 누가 이렇게 두드리거나 뭔가 도둑이 들거나 하면은 경찰 대신에 경비업체 와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 관리, 뭐 은행 관리 이런데 대부분 이렇게 또 가서 경비, 관리, 보안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이 코로나 터지고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문을 줄줄줄줄 닫으니까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 줄어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상승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인식이 안 좋아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운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할 때 당분간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걸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오긴 오겠죠. 그죠?
네. 근데 언젠데요? 그게 로봇이 지금 벌써 상용화 된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 보안업체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도 주변 사람들 뭐 카페를 차리거나 가게를 차리면 이 S1이라든지 여러 가지 캡스라든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인식이 좋아지지 않아서 인식의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봐요. 네. 좋은데 안 좋다고 인식을 해버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돈은 그럼- 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돈 잘 벌어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맞는데 그건 진짜 장기 투자 개념이거든요. 정말로 예. 내가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돈 잘 버니까 투자해서 내가 떨어지면 주가가 뭔 상관이야. 내가 그냥 뭐 더 사면 되지. 나는 이 기업을 믿어. 그냥 뭐 가격 상관없으면 많이 살 거야. 이런 마음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내가 돈이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고 여유가 없으니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봤을 때 얘가 인식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 시청자님이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글쎄요,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네. 더 안 빠지고 인식 개선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인식 개선이 된다면 시청자님은 20%나 물려있고 30%나 물려있다가 저기서 또 매수가를 또 낮춰야 되고 바닥 잡는 거 봐야 되고 올라갈 때까지 언제 올라옵니까 하고 기다려야 돼요. 좋은 기업 왜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하고요. 아, 굳이 그런 고생을 지금부터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겠네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네. S1이라는 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좋은 기업은 네. 맞으니까 정말 네. 가격이 합리적이다. 지금부터 내가 모아가도 되겠다 싶은 자리가 아니고선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긴 힘들고요.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 저는 요 본전이라든지 7만 2, 3천 원대가 바로 정리하시고 시간을 좀 벌자,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갈 시기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발 빼놓고 있다가 자리 잡는 거를 수개월 지켜보고 그때 투자해보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에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87,600원에 10% 기다려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손절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87,600원에 사셨든 안 샀든 저는 넷마블이라는 상담을 전화로든 뭐 이렇게 유튜브로든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 기업은요 들고 있는데 힘들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이 회사가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게임 관련주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관련 투자로 게임 관련을 봐야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였으면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돼요. 특히나 넷마블은 대형주, 무거운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사셔야 되는데 오늘 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막 급등하잖아요. 그런 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샀으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데 들어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내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손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사라졌어야 돼요. 근데 손절이 있다?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래야 시청자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 말을 듣고 장기 투자 관점이 생기고 그래 내가 가져가 봐야 되겠다. 이런 기업을 오랫동안 가져가 봐야지라고 한다면 비중 10% 괜찮습니다. 그리고 7만 원대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추가 매수 괜찮습니다. 대신에 시간적 여유와 올라갈 때까지 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리니까 7만 원대에서 비중을 한번 더 늘려서 20%에서 30%, 40%, 50%까지 들어갈 배짱과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넷마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손절하시는 게 시청자님도 편하실 거고 어디 상담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상담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내일도 주챔쇼 열리고 이번 주 내도록 열리니까요. 상담 계속 이용해 주시고 오후 방송에도 상담 방송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계속 이용하신다면은 이 시장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후장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